I'm thinking back on all those times when I felt closed off from all that I could becom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야톡방의 꿍꿍이 제교수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그냥 저냥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심야톡방 녹화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뭘 얘기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녹차를 좀 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려고 했는데 입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자려고 하면 뭔가 출출해요. 그쵸? 예. 아니, 실제로 느낀 건 배는 안 고파요. 안 고픈데 뭔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밤 되면 자꾸 이렇게 몰려와요. 이 식탐이 너무 심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살이 도저히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금 녹차 잎을 갖다가 생잎을 갖다가 이제 따뜻한 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정도 우려야지 이게 녹차의 성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마냥 기다리고 있기가 좀 그래서 심야톡방 녹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한번 핫했던 이슈가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죠.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막 개발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또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과학자들이 이게 초전도체가 원래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상온상합에서 초전도체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만들어낸 게 이론적으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해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드디어 국제적인 학술지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지에서 이 독일 연구팀의 발표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초전도체가 사실은 초전도체가 아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됩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이버 뉴스에서 8월 17일 10시 51분에 이게 실린 기사인데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합 초전도체라고 발표한 LK99가 초전도 유사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규명,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과학저널 네이처가 16일 현지 시간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 네이처 16일에 보고 있어서 8월 17일 새벽 5시쯤 발표했겠네요. 자, 그래서 기사 뒷내용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이처는 파스칼 푸팔 박사가 이끄는 막스 플랑크 고체연구소 연구팀이 LK99의 순수한 단결정 합성에 성공했으며 LK99 단결정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지난 14일 공개한 이 연구에서 한국 연구팀이 제시한 초전도 유사현상은 LK99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인 황화구리로 인한 것이며 우리는 초전도 존재를 배제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기사 되게 좀 어렵죠? 이걸 제가 좀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LK99라고 하는 그 물질,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면서 만든 그 물질을 이게 독일 연구팀이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그 LK99 안에는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 그 불순물 중에서 황화구리라고 하는 그 물질이 초전도 물질인데 요 불순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LK99가 마치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유명한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LK99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모 업체가 연구소가 이렇게 논문 비슷하게 뭔가를 발표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LK99 물질만 순수하게 모아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전도체가 여러분 뭐냐면요. 전기를 흐르게 하는 물질, 도체라는 말 자체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 도체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제
더 뛰어나고 이상적인 이렇게 효과를 보이는 그 도체를 바로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 물질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도체가 아닌 절연체, 순수 LK99라는 물질만 모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얘가 도체는커녕 절연체는 반대말이에요. 도체 반대말. 전류가 절대로 흐르지 않은 물질, 이런 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도체 반대말이 절연체라는 말도 있고 부도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연체나 부도체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혀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또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주제를 잡아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라고 하는 용어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도체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부도체도 아닌 것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 반만 도체인 녀석을 갖다 반도체라고 이게 이름을 붙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는 전류를 흘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전류를 흘려주지 않는 도체와 부도체의 기능을 조건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기사를 왜 오늘 심야 톡방에 가져왔느냐? 사실 이 8월 17일 요 기사 같은 날 주식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기사 내용 한번 보면은 네이처 LK99 초전도체가 아니다. 관련 주식 투매 이런 그 기사가 실렸는데 주식시장 오픈 시간이 아마 9시 반일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바로 뭐 1, 2분 간격으로 해당 이 초전도체 개발 한국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한국에서 초전도체와 연관 있는 회사의 주식들이 아주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잠깐 읽어보면요.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이제 그 8월 17일 아침 그 기사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A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9시 32분, 그러니까 9시 반에 그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딱 주식시장이 딱 열린 지 2분 만에 서남이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은 뭐 가격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퍼센티지만 읽을게요. 마이너스 10.98%, 10% 정도 내렸네요. 2분 만에. 그 다음에 인지 컨트롤스 마이너스 18.14%, 국일신동 마이너스 18.16%, 원익 P&E 마이너스 20.57%, 마이너스 20%나 떨어져요. 한꺼번에 확. 내가 갖고 있는 돈의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100원 중에 20원이 날아가는 건데, 떨어지는 건데, 고려제강 18.74%, 모비스 마이너스 10.97%. 그 다음 기사, 그 뒷기사 한번, 그 뒷내용 계속 쭉 읽어볼게요. 그 뒷기사는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덕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8월 17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날까지 또 이 회사들의 주식이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주가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초전도체가 허위라고 이제 그 17일 날 새벽 5시쯤에 네이처 기사가 뜨고서 한국에서 9시 반에 주식시장이 딱 열리자마자 바로 이 주식들을 막 다 이게 사람들이 투매라는 건 뭐냐면 던져서 판다는 거예요. 막 던지듯이 판다는 건데 막 주식을 막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막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년 지기 친구가 저한테 있거든요. 어저께 전화통화를 오랜만에 또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요 ALK 관련 주식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오는 뭐 서남이니 인지 컨트롤스니 뭐 고려제강이 이런 데다 막 투자를 해가지고 이 친구는 거의 17% 손해를 보고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처음에 이 초전도체 얘기가 막 나왔을 때 이 친구는 이제 문과 친구라서 저한테 제가 이공계통 친구니까 또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초전도체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냐? 뭐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저도 이거는 이론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만들기가 그렇게 실제로 쉬운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저도 얘기를 했고요. 뭐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뭘 강조해서 이 친구한테 얘기해 줬었냐면은
서남이니 국일신동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왜 이렇게 소문 같은 게 풍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이렇게 이런 물건 초전도체 같은 물건이 뭐 개발됐대 뭐 이런 얘가 딱 떠오르면은 그 주식 관련 토론방이나 뭐 토론 게시판 이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막 어떤 회사가 이 회사랑 연관이 있다, 이 회사 주식 괜찮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나와요. 이런 걸 보고 막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그 회사 주식 막 사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많이 생긴 건데 이 친구가 막 그럴 각을 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 뉴스가 지금 나서 그런 건데 대한민국에 초전도체라는 걸 알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뭐 만들기 위한 기술이나 재료 공급을 한다거나 재료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하는 회사가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가 전혀 없다. 도대체 그 니네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말 내가 그 배경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 이름들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들 내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하고 전혀 관련 없는 회사인 것 같다. 그렇게 조언을 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은 거죠. 뭐 제 말 꼭 들으라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손절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심야톡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20, 30대 재테크에 좀 관심이 있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막 주식 투자에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분들한테 잠시 조언을 드리자면 주식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풍문 있잖아요.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 하나의 주변의 플러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플러팅에 의해서 주가가 뜰 때 얼른 주식을 사서 이득 보고 얼른 팔아버리면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데 저도 주식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띄엄띄엄 뭐 꾸준히 한 건 아니고 시간 날 때만 어쩌다가 뭐 뜸할 때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서 뭐 10년 정도 주식 시장을 이렇게 그 좀 건드려 본 경험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해보니까 깨달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뭐 뭐니 해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딱 사서 이득 보고 가격이 딱 떠갖고 올라가지고 이득을 보고 팔아서 돈을 남기려면은 적당한 때 사서 적당할 때 딱 팔아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미사유가 있어요. 뭐 주식 기법을 배워야 된다는 등, 뭐 가치 투자를 위해서 기업을 연구해야 된다는 등, 공부해야 된다는 등, 뭐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는 등, 뭐 거래 물량을 보고서 뭐 판단해가지고 차트를 보고 팔아야 된다는 등, 사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별의별 미사유가 많은 화려해 보이는 얘기들이 많은데 결론은 내가 적당할 때 사서 제대로 팔 수 있는 감각을 그 때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키우는 게 결국에는 최종인 것 같아요. 그 감각만 길러지면은 돈이 벌리는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주식 초보자도 계실 테고 주식을 붙잡은 지 2, 3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지금으로부터 오늘로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 이상 잡으면 좀 곤란하고 1년 정도까지 현재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으로 주식으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 감각을 키우는데 공부해서 내 감각을 키우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먼저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6개월에서 1년까지 내가 그 전문 투자꾼들처럼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 수준만큼 그 감각을 내가 키워내지 못했다. 1년 정도 뒤에 내가 판단해 봤는데 역시 실력이 고냥고냥해. 내가 사고 팔 때마다 이득을 잘 많이 못 보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다 또는 이득을 보더라도 조금밖에 못 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마음을 비우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과감하게 딱 주식시장을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주식을 완전 접었습니다. 삼성 주식 다 팔고 계좌 딱 깨끗하게 비우고 앱 다 지워버리고 휴대폰에 주식거래 앱 다 지워버리고 딱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왜냐하면은 해보니까 내가 감각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시기에 눈치 봐가지고 딱 때려가지고 이때가 쌀 때다 딱 사고 이때쯤 되면 가격이 오르다가 좀 있으면 곤두박질 치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딱
딱 이렇게 감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걸 자기 판단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 얽매여서 주식시장 이런 거 보면서 시간을 자꾸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과 뭐 소중한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의 에너지, 체력 같은 거, 정신력 같은 거를 소비하는 거를 빨리 끊어내고 다른 생산적인 일에 더 시간과 나의 열정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열심히 팔다리 움직여서 몸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게 그나마 가장 많이 남는 수익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보다는 이 감각을 기르는 게 당연히 그걸 성공을 하면 더할 나위에 없는 수익수단이 되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누구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하는데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를 오늘 톡방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경험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그 녹차가 충분히 좀 우려져서 먹을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따뜻하게 요거 한 잔 마시고 꿀잠 자러 꿈꾸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씻고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피로 풀고 활기찬 내일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톡방은 조금 짧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Yeah, I shook off all the bad vibes, cut me